사실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적었는데요. 저는 오늘 주제 발표하는 데 있어서 윈도우 11 업그레이드의 내용이 사실은 주된 내용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테니엄이랑 어떤 부분에 장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속 안에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패치를 왜 어려운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더니요.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엔드포인트 가시성도 없고 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제가 이렇게 싹 정리하고 났더니요. 인프라건 보안이건 상관없이 그냥 어려워요. 할 게 너무 많고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PMS 솔루션 쓰시다 보면 PMS 솔루션 자체에서 갖는 제약 조건들, 우리 환경 내에서 밴드위스로 인해서 생기는 요건들, 사실 이제는 예전처럼 건물 안에 다 안 계시잖아요. 다 브랜치화되고 지점들이 있으시고 거점들이 있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망부터 실제로는 패치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대놓고 저희 제품을 한 번만 자랑을 하자면, 네, 요번에 참 제가 발표 자료를 만들고 났더니 이런 좋은 자료가 발표가 나서 제가 요장표를 한 장 정도 넣었습니다. 기가홈의 레이더에서 이번 2024년 11월 달에 PMS 솔루션에 대한 포인트 점수를 좀 오픈을 했거든요. 실제 정 가운데 있는 게 제일 좋은 솔루션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려야 되는 게 저희는 플랫폼 솔루션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PMS는 저희가 제공하는 기능 중에 일부만을 좀 하이라이트 포커스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PMS 솔루션이다. 테니엄은 플랫폼이지 PMS 솔루션이라고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익숙한 솔루션들 많으시죠. 브로드컴부터 해서 뭐 이반티, 매니지드 엔진, 마이크로소프트는 SCCM일 거고요. 네, 퀘스트도 있고 다 있는데요. 실제로 해당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공식 리포트 보실 수 있거든요. 5점 만점에서 저희 4.9점 받았습니다. 네, 그냥 대놓고 한번 자랑하고 싶어서 네,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내 벤더는 사실은 포함이 좀 안 돼 있었지만 해외 글로벌 벤더에서 봤을 때 저희 스코어 점수가 1등 나온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부터가 제가 실제로 발표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네, 사실 앞에 두 장은 홍보하려고 좀 넣어놨습니다. 혹시 25년 11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윈도우 10 EOS 데이입니다. 물론 여기 오신 분들 제가 뭐 조심스럽게 예측하면 다 아직 시간이 있어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LTSC 쓰고 계실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요건들로 고민하시고 혹은 제가 갔던 고객 중에는 11으로 시도했다가 엔드 유저들의 컴플레인으로 10으로 롤백 하신 데도 있으세요. 불편하다고. 하지만 그렇게 봐줄 수 있는 시점도 전날입니다. 전날 이후에는 윈도우 10에 대한 부분에 분명히 제약 조건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공식적으로 오픈한 게 25년 10월 14일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질문 받은 것 중에 한 게 한국은 윈도우 10 많이 쓰는데 요거 EOS 날짜 좀 늘려주시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라는 질문도 받아봤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네, MS에서 결정한 거니까요. 실제로 EOS는 정해졌고요. 근데 저희 다 경험했습니다. 윈도우 7에서 10 올리셨잖아요, 다들. 이때 사람들 쓰셨고 시간 쓰셨고 비용 쓰셨습니다. 요 데이터 저희가 뭐 이미 데이터 만든 거 아니고요. 국내 어디 증권사에 계신 여러 고객사들 방문 드려서 실제 윈도우 7에서 10 올릴 때 얼마 정도 쓰셨고 얼마나 걸리셨어요? 라고 질문 드렸는데요. 실제 한 대당 한 3만 원? 비용은 전사 업그레이드 하는데 3개월? 투입 인력은 20명입니다. 이 20명이라는 거는 증권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거점들이 있으시잖아요. 브랜치들. 지점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다 못 돌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출장을 보내든 어디 협력사를 보내든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윈도우 10 현황 혹시 아십니까? 2019년에는 실제 윈도우 7 올라갈 때요. 7에서 10 올라가는 EOS 시점입니다. 윈도우 7은 사실 28.6%밖에 안 됐어요. 대부분이 다 이미 10을 쓰고 계셨습니다. 근데요. 지금 현재 24년도에는요. 아직도 윈도우 10 사용자들이 72%가 넘습니다. 물론 제가 이 자료를 조사한 시점이 한 2달 전 데이터이기 때문에 일부 몇 퍼센트의 비율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혹시 윈도우 10을 쓰시는 분이 계시긴 합니까? 네, 저는 사실 많이 여쭤보거든요. 업무 환경 내에서 신규 디바이스 들어온 거는 윈도우 11 쓰세요. 근데 기존에 쓰고 계신 건 다 윈도우 10 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불편하거든요. 윈도우 11 익숙하지 않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보안 어플리케이션들이 잘 동작한다는 확신도 없으시고요. 고민할 게 많으니까 사실 지금 고민 수준이 당장 눈앞에 있는 것부터 보시게 되는 거죠.
근데 윈도우 10 EOS로 인해서 생기는 영향도가 너무나 많아요. 저희는 이제 윈도우 10 VDI 환경 쓰시는 분들은 좀 번외로 빼겠습니다. 실제 하드웨어 장비들 쓰시는 데는 오래된 하드웨어에 대한 교체가 필요해져요. 업그레이드를 하시거나 램이나 뭐 어떤 물리적인 파츠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거나 교체가 필요한 상황들이 생깁니다. 보안 취약성 당연하죠. 이제 윈도우 10은 EOS 되면 공식적으로는 LTS 고객이 아닌 고객에 대해서는 보안 패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윈도우 자체 내에서 있는 보안을 취약점을 저희가 할 수가 없겠죠.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 받았던 거 미리 이따 Q&A 주실 거 답변을 드리면 그럼 EPP 같은 거 쓰면 되지 않아요? 라고 하시거든요. 왜? 취약점이 있으니까 취약점을 이미 EPP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에서 찾았을 거고 차단해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파생되는 모든 취약점들을 다 EPP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에서 찾아줄 거예요. 이미 취약점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안고 가야 되는 리스크를 갖고 가셔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성능 이슈 발생하겠죠. 그리고 에코시스템의 한계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규정 준수죠. 분명히 최신 OS에 대해서 최신 버전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으실 텐데 그것도 쉽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모이면요. 사실은 IT 인프라를 운영하는데 IT 보안을 하시는 데 있어서 비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실제 윈도우 11에서 요구하는 최소 요구 사항입니다. 하드웨어 스펙이에요. 네, 뭐 2코어의 메모리 4기가 이상이면 됩니다. 디스크는 64기. 저는 사실 저거는 비용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메모리 증설하면 되죠. 디스크 늘리면 됩니다. 근데 시스템 펌웨어랑 TPM이라는 걸 좀 봐주셔야 돼요. 윈도우 11부터는 시큐어 부팅, 보안 부팅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고요. TPM이 2.0 이선이 지원해야 됩니다. 지금 갖고 있는 노트북 3년, 4년 혹은 5년 된 디바이스들 지원 안 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미 계획을 해서 우리 이제 윈도우 11으로 언젠가 올라가야 돼 라는 계획을 수립하실 때 저 부분이 허들이 되고 비용으로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 오신 분들 중에 CISO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인프라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들 약간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랑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 거의 제품 요 뒷부분 보시면 좀 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윈도우 11 업그레이드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안 해도 됩니다. LTS 쓰고 계시면 안 해도 됩니다. 지금 당장은.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윈도우 LTSC는요. 10년 동안 보안과 핫픽스 업데이트만 제공해 드려요. 요즘 금융사들 분들 뭐 여기 오신 많은 기업들이 줌 쓰시는 경우도 많으시잖아요. 제가 어디 은행 갔더니 은행 내부에서도 줌을 쓰시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LTSC에서 줌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 네. 한번 라이센스 정책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지만 줌을 쓰신다면 LTSC를 지원하는 환경에서는 줌과 같은 죄송합니다. 팀즈 죄송합니다. 팀즈를 쓰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업데이트를 지원하지 않으니까요. 두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ESU 가입하시면 됩니다. 네, 내년에 25년도 11월 14일 날 EOS가 되면요. 61달러 내시면 단말 한 대당 61달러만 내면 핫픽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22달러고요. 그 다음에는 244달러입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거죠. 네, 단지 윈도우 10을 유지하기, 우리 인프라에서 윈도우 10을 유지하기 위해서 LTSC는 뭐 이미 계약하셨으니까 쓰실 수 있지만 ESU를 가입한다?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윈도우 10 업그레이드 방안을 좀 단기, 중기, 장기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단기는 실제로 우리가 윈도우 11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단기부터 중기, 장기까지 해서 구현을 하자라는 내용이고요. 실제 저희 내부적으로는 나름 고민해서 실제 업무에서 쓰실 수 있을 만큼 준비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단기에서는 당연히 현황 분석하시고 계획 수립하셔야 되잖아요. 네, 첫 번째 모든 거의 기본은 인벤토리 관리인데요. 아까 제가 윈도우 11의 요구 사항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CPU는 얼마야 되고, 뭐 TPM 2.0 지원해야 되고, 시큐어 부팅 돼야 된다. 그럼 이제 여쭤볼게요. 지금 사내에서 우리가 윈도우 11을 업그레이드를 이제 계획 수립하고 하자라고 했을 때 그 모든 리퀘어먼트에 대한 인벤토리 관리를 지금 하고 계실까요? 사실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가시성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지금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건 우리 전사의 테니엄을 이용해서 실시간 비지빌리티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1분 안에 결과 보여드릴 거예요. 뭐 전사 단말의 컴퓨터 네임이랑 윈도우 11을 올리는데 그 단말이 가능한지 아닌지, 석세스 나는지 페일 나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실제 화면상에서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요. 뭐 CPU는 패스, 메모리는 페일, 무슨 요건은 페일과 같은 형태로 우리 사내에 있는 자산에 대한 인벤토리를 실시간으로 가시성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계획 수립 단계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예산, 바로 이제 나오겠지만 예산 선정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자산이 식별되고 필요한 걸 정의해야 예산을 선정하시고 집행을 하실 텐데 그걸 하기 위한 인벤토리 관리 지원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거기서 필요한 필수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당연히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 제공해야죠. 그래야 조사하고 조치하실 테니까요. 그리고 예산 확보하실 테니까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우리가 스탠다드 PC 혹은 리스크 PC, 파빌리온 저 PC들은 윈도우 11에 올라가기에는 부족한 스펙을 갖고 있는 노트북들이구나. 그러면 쟤네들은 이번 사업 11 업그레이드 가는 데 있어서 대개체가 필요하구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겠구나에 대해서 리스트업이 됐죠. 몇 대부터 해서 어떤 디바이스가 몇 대라는 게 정의가 됐습니다. 죄송스럽게도 테니엄은 예산 확보까지는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주석을 좀 쳤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이라이트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시범 대상 업그레이드 선정하시죠. 이거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원래 PMS 업무 하시는 분들은 다 링으로 페이지 하시잖아요. 첨제 한 대 하시고 두 대 하시고 뭐 팀 하시고 그룹 하시고 거점들 하나 해보시고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잘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동적 그룹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손이 많이 가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랩탑 쓰시면 중요 데이터에 대한 백업 필요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운영하고 계신 솔루션들,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 백업을 해야 되는데 엔드 유저한테 노티피케이션 알람 내보내서 공지 내보내서 이거 해주셔서 여기다 이렇게 옮겨주세요 했을 때 잘 안 되시잖아요. 네, 이게 쉽지 않거든요. 누구 한 명 지정해서 그거 팀별로 이거 해서 취합해서 받아주세요. 안 되거든요. 너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 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환경 내에서는 C 드라이브에 DW 쉐어라는 폴더가 있는데 우리는 C 드라이브에 윈도우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니까 중요 파일에 대해서 템포럴리하게 D 드라이브로 좀 옮길게요. 저희 커맨드 만들어서 그냥 디플로이하면 배포하면 전사가 다 동일한 동작 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 플랫폼으로서의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희 제품 좀 유연해요. 원하시는 형태로 만들어 쓸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커맨드를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테스트하려고 만들려고 만든 로그입니다. 별거 없어요. 카피하겠다. 백업하게 놓겠다는 얘기죠. 중요 파일에 대한 백업, 데이터들 백업 끝냈습니다. 그러면 보안 체계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고민스러워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범 업그레이드 대상 선정했으면 테스트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는 게 사실은 윈도우 10에서 11 잘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윈도우 10 환경 내에서 동작하고 있던 열 몇 개, 저희 사이트상에 말씀드리는 17개 이상의 클라이언트들이 11에서 정상 동작하는지도 테스트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돼야 정상적으로 다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팔로우합니다. 윈도우 10에서 11 올리고 필수 어플리케이션 업그레이드 필요한 부분들 저희가 다 배포해서 동작시키는 거 볼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되는 행위가 여기까지 단기 과정에서 해야 되는 건요. 명령 한 줄 쳤고요. 저는 인벤토리 관리하려고 대시보드에서 카운트 리스트 봤고요. 우리 이만큼의 대상이 있고 여기서 몇 대는 바꿔야 되고 몇 대는 그냥 올릴 수 있구나 선정되면 그 다음에 우리 사내에서 백업 체계 어떻게 돼? 뭐 갈아야 돼? 이런 것만 준비하시면 저는 단기 부분 3개월 내에 해야 되는 예산은 좀 빼고요. 네, 그 부분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엄청 빨리 가네요. 네, 중기 부분입니다. 이제 실제 업그레이드 하셔야죠. 예상 테스트 했고 다 했습니다. 그럼 업그레이드 하고 실제로 웨이팅 되고 있는지 다운로드 되고 있는지 석세스 했는지 페일 했는지 시범 대상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되는데 저희가 금융사분들 중에 K 증권사에서 저희 거 도입하신 이유가 20H2에서 22H2 올리실 때 딱 4주 걸리셨습니다. 전사. 그 4주도 똑같이 체인 링 구조로 해서 스테이지 페이지 1, 2, 3, 4 다 나누셨어요. 처음에 한 대, 그 다음에 두 대, 네 대 이렇게 진행하셔서 끝냈습니다. 고객 피드백 일주일이었으면 전사 패치 끝났다라는 피드백도 받았고요. 네, 중간중간 홍보 좀 하려고 좀 넣었습니다.
그리고 인력 강화 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7에서 10 올라갈 때 몇 명 필요한다고 말씀드렸죠. 20명 정도 사용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 단기 부분에서 진행했을 때 얼마만큼의 커맨드 공수 들어갈까? 제가 계산했더니 2명. 왜? 저희는 커맨드 몇 번 치고 리스트업에서 엑셀로 익스포트 받고 리포트 자료 보고 받으실 거고요. 아, 우리 이 정도 예산 필요하구나 산정하실 테니까. 그리고 배포도 저희가 할 거니까. 패치도 저희가 할 거니까요. 실제 사람 돌아다닐 일이 없습니다. 네, 안정성 얘기하시겠죠 이러면? 네, 저희 뭐 자꾸 증거사 얘기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기존 고객 6,000대 패치하시는데 2대 폴트 났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2대 폴트 났습니다. 2대 폴트 난 거 저희 페일 아니었고요. 분석했던 결과 OS가 좀 이상해서 네, 그거 말고는 이슈 있었던 적 없었고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윈도우 11 올라갔다가 롤백 하신 고객도 있다고 윈도우 10으로 다시. 직원 교육이나 피드백에 대한 수집이 안 돼서 그래요. 직원 교육은 저희가 해드릴 수 없겠죠. 윈도우 11을 써야 되는 당위성, 필요성, 이게 얼마나 편한지 뭐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해도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저희가 얘기하는 덱스입니다. 덱스. 이제는 이제 저희 뭐 다 상호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잖아요. 그냥 윈도우 11 업기는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윈도우 11 올린 후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피드백을 받고 저희가 저희 UI에서 피드백을 받아서 실제 직원들의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실은 넥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넥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쉬운 예시죠. 문제 있어요? 네. 윈도우 11 문제 있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이제 장기입니다. 실제로 업그레이드 하셔야죠. 네. 업그레이드 진행할 때 고민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냥 보시면 다 이해하실 내용이고 시간이 쭉쭉 가고 있어서 라이센스 현황 확인하셔야겠죠, 당연히. 네. 시스템 요구사항 저희가 확인해 드릴 거예요. 어차피 앞부분에서 확인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 배포하는데 아까 배포에 대한 이슈 뭐 당연히 제가 저희 점 장점 이 디점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스캔하고 업그레이드 한다. 저희 잘하겠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리고요. 근데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기존의 허브 앤 스포크 방식, 타사 배포 방식은 사실 이래요. 서버랑 단말이랑 1대1 접점으로 데이터가 전송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점들 아까 얘기했던 밴드위스들 5Mbps, 10Mbps밖에 못 쓰는 전체 밴드위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패치에서 쓸 수 있는 최소한의 최대 대역 폭이죠. 5M, 10M밖에 못 쓴다라고 하시는 데서 이렇게 하면 5GB짜리 윈도우 11 파일 배포하는데 밑에 한 200명 있으면 어떻게 배포할까요? 며칠이나 걸릴까요? 그냥 차라리 USB 들고 가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데니엄에서 배포하는 방식은 이와 같습니다. 저희는 특허받은 리니어 체인이라는 아키텍처 덕분에요. 실제 밴드위스 사용량 93%, 96%까지 줄인 사례 있습니다. 즉, 웬 트래픽을 최소화 사용한다는 거죠. 이게 저희 특허받은 기능이고 기술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사 배포 끝났고요. 끝난 게 아닙니다. 보안 사고든 패치든 운영이든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누락된 단말이 있냐 없냐거든요. 뭐 일례로 로그포즈에 났을 때 다 조치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됐냐라는 질문에 항상 미심쩍지 않으십니까? 왜? 저희는 누락 디바이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가 참 어려우니까요. 네, 이 부분까지 끝나야, 네, 저 4대까지 끝나야 저희는 윈도우 11 업그레이드가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장기 유지보수 체계라는 거죠. 신규 OS가 들어오게 되고 사내에 도입되면요. 아무리 앞단에서 자세히 테스트하고 뭘 해도 뭐 5,000명, 10,000명 쓰는 고객에서는 이상한 케이스들, 트러블들, 이슈들 발생하실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한 게 사실은 모니터링이죠. 저희 모델 퍼포먼스라는 모델을 이용하면은 어떤 디바이스들이 어떤 이슈를 겪고 있는지, 이벤트에서는 윈도우 이벤트에서는 어떤 크래시들이 나고 있는지, 어떤 프로세스가 A와 B가 충돌나서 이슈가 되고 있는지 이런 걸 조사하실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윈도우 11 업그레이드가 끝났을 때 그러면 이제 얘기하시죠. 사실 다른 PMS도 다 될 거예요. 물론 안 되는 PMS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왜 테니엄을 선택해야 되느냐? 저는 3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효율성인데요. 시간, 인력, 비용적인 개선 효과 말씀드렸습니다. 앞부분에서. 그럼 이제 중계 서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SCCM 네, 다들 거기서 보니까 뭐 어디 타 고객사 그 솔루션들은 중계 서버가 다 필요해요. 중계 서버. 네, 그 중계 서버라는 거는 각 거점별로 중계 서버들 두시죠. 왜? 안 되니까.
커버를 못하니까요. 하지만 테니엄은 어떠한 이유, 망분리가 있어서 필수 요건으로 인한 요건이 아닌 이상은 중계 서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적화는 저희 사용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통합에 대한 부분은 플랫폼이니까 전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SSD 자산 관리, 패치한다는 거고 디플로이 한다는 PMS를 하신다는 일 자체가 사실은 취약점이 나왔으니까 패치하시는 거잖아요. 저희 같은 UI에서 자산 관리할 거고요. 취약점 점검할 거고 패치 디플로이 할 거고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DEX라고. 네, 사용자가 갖고 있는 컴플레인 불만 사항을 해결하는 것도 사실은 패치의 역할 중에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맨날 티켓 관리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DEX 그리고 성능 모니터링까지 이거 실제로 패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영역을 커버하는 플랫폼이 있어야 아 우리 사내 저는 윌레본으로만 설명드리고 있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배포하든 OS를 피처 업데이트를 하든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라는 어떤 형태의 배포 형태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PMS 현재까지 나온 PMS는 다 되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테니엄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예시로 지금 보여드리는 게 스코링이라는 컨피던스 스코링이라는 걸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실제 요게 좀 익숙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어도비든 어떤 형태로든 패치를 하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패치 파일이 전 세계에서 안전한가? 이거 전사에 배포해도 되나? 이런 거 궁금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선발주자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막 나가서 하고 혼나고 맞고 네, 누군가는 먼저 하고 경험치를 공유해줘서 그걸 가지고 의사 판단하면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가 제공해 드릴 겁니다. 각 어플리케이션별로 스코어 점수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아, 이걸 설치하시면 전사에서는 어떤 임팩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퍼포먼스 임팩트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 CPU 유세이지가 어플리케이션이 20% 증가된 사례가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크래시가 15%가 난 사례가 있으니 이 어플리케이션의 스코어 점수는 55점입니다. 라고 저희가 이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데 필요한 의사 판단을 하는데 평판이죠. 레퓨테이션 정보들을 제공해 드릴 거예요. 물론 이거는 저희 로드맵에 있고 조만간 나올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지금 쓰고 계시는 고객분들이 왜 난 저거 없어 하시면 안 되고요. 곧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바탕으로 이제 예전처럼 단말 선택해서 컨디션 배포하는 게요. 그냥 뭐 우리 A팀 배포해줘가 아니고요. 이제는 이렇게 배포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패치할 때 나오자마자 패치하기 싫어. 30일만 기다렸다 패치해줘. 거기에 레피테이션 점수가 얼마 이상이고 이전 버전에서 취약점이 나온 것만 패치해줘. 사실 이전 버전에 취약점 없으면 패치 안 해도 되잖아요. 네, 이런 컨디션들이 모여서 배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테니엄은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패치 왜 이렇게 어려운가라는 거는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드린 내용은 패치 자체도 사실 어렵긴 해요. 패치하고 뭐 페일 나고 충돌 나고 하는 게 어렵긴 한데요. 사실은 그 전부터 해야 되는 자산에 대한 식별, 정확한 대상 선정, 그걸 바탕으로 하는 무슨 행위들, 후속 조치들, 컴플레인에 대한 대응, 모든 기능들 전체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1세대, 2세대를 구분하는 건 좀 웃긴데 저희가 생각하는 다음 세대의 PMS라면 네, 스코어 기반, 평판 기반 어떤 의사 판단을 하는데 단순히 파일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인사이트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니엄은 그러기 위해 지금 계속 준비하고 준비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결론은 테니엄 패치라는 것 자체가요. 테니엄을 이용하면 그렇게 썩 어렵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신 분?